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발간이 됐는데 교재를 준비한 학생도 있을 테고 또는 교재가 없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교재가 있는 학생은 교재를 펴놓고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없는 학생은 지금 화면에 교재 페이지를 띄워드리고 있으니 같이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과세 매출,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그리고 이제 면세 매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564쪽에 있는 건별 매출입니다. 이제 건별 매출 수업에 앞서가지고 지난주 면세 매출 수업하면서 주택 및 부수 토지에 관한 면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살펴보기 전에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게 이제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치 세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교과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부가세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요 부가세법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일단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찾아서 관련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법제처라고 나와 있어요. 법제처.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정된 법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법제처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 법령에서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검색한다는 얘기예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검색이 됐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부가가치세법, 이제 본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단추 되어 있죠. 펼친 목록 단추예요. 클릭해주게 되면은 조문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과세거래에서 나오고 있고, 쭉 살펴보면은, 전체 76조까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법이 76개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지난번에 재화입 면세에 대해서 했었죠. 자, 면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면세.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제3장 영세율과 면세, 그 중에서 제2절 면세, 제26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26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해당 조문이 바로 떠요. 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자, 동그라미 1번은 1항이라고 있습니다. 1항.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5년 8월 11일 날 하고 2018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개정이 됐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26조 여기 1항에 20호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찾아볼 게 요겁니다. 자, 1항에서 26조 1항 다음 재화 공급 면제한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보시면은 12호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것들만 정해놓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그래서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바꾸기가 쉽겠죠. 대통령령이라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지금 법제처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별도 팝업창이 떠요. 팝업창.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정한 걸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행령보다 하위 개념으로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의 장관들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전부 다 법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법 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
상세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 즉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제 뭐 사업을 위한 거는 빼고 건물로서 앞으로 이제 주택이라고 칭하겠다 돼 있고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이제 법은 이제 좀 엄격해야 되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 범위나 그런 게 확실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좀 낯설어도 조금 좀 공부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과서보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교과서는 그거는 이제 책 쓴 저자분들이 이 법률 조문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을 하거나 또는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조금 이제 보기에 불편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때는 이렇게 법조문을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를 이제 임대해주면은, 빌려주면은 면제를 하는데, 요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택의 연면적. 자, 연면적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1층, 1층, 3층 있으면은, 흔히 이제 60평 건물 얘기를 하죠. 1층에 60평, 2층에 60평. 3층도 60평이죠. 그럴 때 연면적 그러면은 60평짜리 3층, 그러면은 180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주택의 연면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하층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는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의 연면적하고 두 번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면적. 그래서 1호하고 주택의 연면적이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요거를 비교해 봐서 둘 중에 넓은 면적까지 면제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택의 연면적, 정착 면적이 5배. 물론 요것도 이제 5배는 이제 도시 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쪽은 5배. 이렇게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는 요 연면적 또는 5배까지 면제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항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2항이 좀 어려워요. 자, 2항은 이렇게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건물이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즉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2항의 1호입니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즉 건물로만 봤을 때 주택이 사업용, 그러니까 상가 건물보다 큰 경우예요. 그럴 때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 면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토지, 부수 토지 계산하는 것도 요 위에 거 1항과 같다. 이렇습니다. 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 정착면이 5배. 3층짜리면은 180평. 그 다음에 60평인가 6, 5, 30, 300평까지 면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 즉 상가 건물이 좀 크다는 얘기예요. 같거나 상가 건물이 크다. 그럴 때 주택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는다. 즉 섞여 있을 때 상가가 크거나 같으면은 주택 부분만 면제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괜찮은데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그거는 전체 면적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부수 토지를 어떻게 보냐면은 건물 전체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이제 60평짜리 3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은 주택이고 두 층은 상가예요. 그럴 경우는 3분의 1이 되죠. 60평짜리가 3층인데 한 층은 주택이고 두 층은 상가인 경우. 그럼 이제 3분의 1이 주택이죠. 그럴 경우 토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120평이다. 그럼 그 중에 3분의 1만 부수토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120평에 3분의 1이니까 40평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면제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얼마큼 해주냐면은 그걸 전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범위는 1항과 같다 그랬습니다. 1항. 한도액이 1항과 같다는 얘기예요. 한도액은 요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요거 둘 중에 하나 큰 거라 그랬었죠. 자, 요 밑에 부분도 상가가 주택보다 큰 경우의 토지는
요 둘 중에 큰 것, 요거하고 비교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해당 부분의 비율만큼의 토지하고 비교해봐서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내용이 요게 조금 2항의 2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좀 조금 설명이 좀 그걸 요약해 놨기 때문에 어렵게 돼 있었고,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법조문 보시는 거 좀 아시겠죠? 시행령 법제처에서 해당되는 법을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올해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이니까 부가가치세법,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그 원천 징수하게 되면 소득세법도 좀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이나 그거 외에 다른 이제 세법 종류는 한두 번 찾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네이버 검색 등으로 하셔도 되고요. 거기서도 되고 가급적이면은 한번 이렇게 실제 법조문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뭐 법제처는 닫고요. 자, 파워포인트 요약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뭐 주택 토지 그러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의 임대는 면세. 사람들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임대한다는 얘기는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하는 말로 뭐 전세 사고 월세 사는 경우 얘기예요. 그럴 경우 주택의 임대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파는 경우예요. 공급 그러면 파는 경우죠. 파는 경우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거죠. 그거 이하는 면세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 요 이하는 예의 공급은 면세. 상가는 임대를 하든 공급을 하든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보겠습니다. 땅. 자, 땅은 이제 부가가치세 창출 요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공급, 파는 거죠. 이건 면세예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를 빌려주는 거는, 땅을 빌려주고, 뭐, 토지 사용료 받는 거는, 그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주택하고 토지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면세되는 것만 써놨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거 그 객관식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인데, 부수토지 얼마큼 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넓은 면적. 주택의 연면적. 뭐, 층수가 1층, 2층, 3층 뭐, 그렇게 있는 경우에요. 다 합친다 그랬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정착면이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까지. 정착면. 한 층 얘기죠. 거의 5배까지. 두 개 비교해봐서 큰 것만큼까지는 면세. 그게 만약에 초과되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은 과세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같이 있는 경우예요. 주택상가 같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주택의 상가보다 큰 경우. 건물이 있는데 주택의 상가보다 넓은 경우예요. 일단 건물 부분은 전체가 면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부수 토지는 위랑 똑같습니다. 주택의 연면적. 그 다음에 건물 정착면이 5배. 둘 중에서 넓은 면적까지 면세다 그렇습니다. 위에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은 없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작은 경우. 상가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 각각은 큰 경우. 그럴 경우 건물은 일단 주택만 면세고요. 상가 부분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토지는 이렇게 따집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중에서 작은 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 면적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50평, 상가가 50평이다.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죠. 같으니까. 그리고 주택 상가 비율이 1대1이죠. 토지가 만약에 100평이었다. 그러면은 주택 면적 비율만큼 100평에 요거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절반이죠. 그러니까 주택 면적 비율은 50평. 그래서 계산식을 굳이 쓰자면은 토지 곱하기 건물 면적분의 주택 면적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토지. 자, 그걸 먼저 계산하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밑에 걸 비교하는 겁니다. 밑에 거는 요거 옆에 거랑 똑같아요. 주택의 연면적. 그 다음에 건물 정착면은 5배.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넓이하고
여기서 나온 넓이를 비교해서 작은 쪽까지만 면세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좀 공부하시면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교재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따로 풀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지금 시간에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토지에 대한 얘기가 349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49쪽. 자, 요거였었죠? 도시구역 안으로 가정한다. 요거는 이제 뭐 5배까지란 얘기고, 사례 2번, 사례 3번 있는데, 자, 사례 1번은 이거 좀 풀어봐도 조금 헷갈려요. 너무 답을 간략하게 써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는, 제가 이거 좀 풀어봤는데, 약간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답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요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번을 하지는 않고 사례 2번하고 사례 3번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주택과 점포를 동시에 임대하였다. 도시구역 바뀌다. 그러니까 10배 해준다는 얘기죠. 자, 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 점포 면적이 50제곱미터예요. 상가가, 점포가 주택하고 같아요. 토지는 1300평이고. 자, 같으니까 주택만 면세, 점포는 과세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물주택은 50%만 면세예요. 50까지만. 같으니까. 이게 주택이 컸으면 전체가 면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토지는, 자, 토지는 제일 먼저 주택 부분 토지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주택과 점포가 50, 50 똑같으니까 반반이죠. 50%죠. 토지 면적의 50%, 1300제곱미터의 50%면은 650입니다. 650. 일단 650을 하나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주택 면적하고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의 정책면의 5배, 10배였죠. 여기는 10배. 그러니까 주택 면적은 50, 주택 면적의 10배는 500입니다. 500. 그러니까 그 중에 큰 거 500이죠. 500하고 아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 650하고 절반. 650 있죠? 500하고 650 중에 작은 것 500이죠. 그래서 토지는 500까지가 면세가 됩니다. 500까지 면세. 이렇게 되고. 다음 사례 3번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도시지역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배까지예요. 그 다음에 주택 50, 점포 50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만 면세. 건물 주택만 면세고요. 자, 그럼 토지는 또 일단 주택 부분, 주택 비율 부분 이것도 50%죠. 지금 반반이니까 600이니까 300이에요. 주택에 해당되는 토지는 300.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합니다. 주택 연면적 그냥 50이죠. 이거 뭐 한층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에 5배. 그러니까 50에 5배니까 5, 250. 그러니까 250평하고 아까 요거의 절반 300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 그러니까 토지는 250이 면세가 되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과세. 자,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조금 복잡하죠. 복잡해도 뭐 법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 내용은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굳이 이제 공식까지는 그 구별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그런 데서 바로 찾아보면 되니까, 찾아보면은 뭐 세율이 어떻고 뭐가 요거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찾으면 되고, 문제는 그 찾은 내용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이해 못한다면은 뭐 그렇죠. 적어도 그 공식이나 산식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내용 읽어봐서 아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해는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렇게 과세 면제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좀 긴데 일단 건축물, 건물과 부수토지,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진짜 수업할 게 이제 간주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간주공급. 지난 학기 때 간주공급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업에 앞서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주공급에 대한 거. 자, 교과서 327쪽이에요. 327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재화의 공급 그러면 실제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걸 공급이라고 얘기하죠. 현금 주고 팔든 외상으로 하든 할부로 하든 뭐 조건부로 팔든 어쨌든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뭐 경매 수용되는 거. 수익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과세한다 그러고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게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의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주 공급이라 그래요. 무엇으로 간주한다. 실제는 아닌데, 실제 요 공급, 실제는 위에서 얘기한 요 공급은 아닌데, 그거랑 똑같은 거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간주한다. 무엇으로 간주한다. 네가 뭐뭐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또 한자말로는 의제한다 그런다. 의제. 그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의제 또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주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크게 어떤 경우냐면은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를 사오게 되면은, 재화는 용역을 사오죠. 사업에 쓰려고. 그러면은 사오는 거에,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팔 때 이제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에서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제는 뭐냐면은 내가 재화를 사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발생했죠. 매입세액이. 그런데 팔지 않는 경우입니다. 팔지 않고 다른 곳에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없죠. 매입세액은 공제받았는데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은, 다른 경우라면은 매출세액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됐을 텐데, 요거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세 형평,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팔진 않았지만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진 않았지만은,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가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로 1번이요. 자가 공급이 있고, 가로 2번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가로 3번 사업상 증여, 가로 4번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왔는데 그거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요런 데 쓰는 경우예요. 동그라미 1, 2, 3번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왔어요.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건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곳에 사용했다. 그럼 부가세 안 내죠. 이거 면제되는 곳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와서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부가세는 안 낸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별도로 갖다 쓴 것만큼 부가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겠어요? 시가로. 그게 판매됐을 경우에 가격으로 해서 매출세액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얘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흔히 얘기하는 회사차입니다. 경차는 빼고요. 1000cc 이하는 빼고, 그 다음에 12인승 이하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 이상은 또 제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긴 했지만은 뭐 사원들이나 또는 뭐 사장님이나 이렇게 좀 회사 업무에 관련해서 많이 쓴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승용차에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불공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제 받은 걸 갖다가 여기다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이건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건데 여기서 공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요거 판매되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매출세액 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마찬가지예요. 직매장. 자, 회사에서 뭐 A, B 사업장이 있을 때 A에서 이제 만들고 팔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B 직매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럴 경우 만드는 거 또는 요 직매장도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공장이나 직매장이나 같은 우리 회사니까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옮길 때 판다라고 가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부가세법상에서는 직매장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직매장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회사 내부에서는 매출이 아니지만은 부가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봐서 간주공급으로 와서 해당되는 거 내라. 매출세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요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본인 또는 사용인,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가구회사인데
회사에서 생산한 소파를 사장님이 뭐 집으로 가지고 와서 썼어요. 또는 사무실에다 놓고 쓴다거나. 그럴 경우라면은 매입세금 공제받았는데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매된 것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개인적 공급이 되겠고요. 예외적인 것 요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회사에서 생산한 작업복, 작업모 쓸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를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실비 변상적인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요거는 간주 공급 아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세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1인당 10만 원 이내에 경조사 관련된 것까지. 그리고 사업상 증여. 이것도 저기죠. 사업상 그 거래처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부가세가 발생을 안 하죠. 매입세금 공제받고. 그러니까 과세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그 거래처에 갖다 주는 것 무상으로 주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준 것만큼 시가 계산해서 부가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업상 증여가 되겠고요. 자, 폐업시 잔존제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업을 하다가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사업 장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왔던 물건들 팔려고 사왔던 물건들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그런데 그 물건 판매되질 않죠. 매출세액이 없죠. 그래서 과세 형평상 네가 팔지 않더라도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 남아있는 물건들의 그 판매될 시가만큼은 판 것으로 간주해서 부가세 계산해라 내라 그 얘기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폐업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야박한지는 몰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세 형평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아니 괄호 자가 공급 이렇게 면세에 사용하거나 비용용 소형 수용체에 사용하거나 직매장으로 옮기는 거나 그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것 회사 물건을 갖다 쓰는 거죠. 그거는 공급으로 본다. 간주 공급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증여하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 그런 것도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회사가 폐업했을 때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것 그것도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주 공급이 되겠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것도 뭐 외울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볼 때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객관식 문제를 좀 풀고 그런 거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까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먼저 궁금하면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찾아봐도 되고 아까 봤었던 그 부가가치 세법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봤고요. 이건 파워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뭐, 지금, 오늘 이제 건별 매출 좀 풀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